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초록이 엄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과 다툰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다퉜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남편한테 좀 지적질을 한 건데, 우리 남편도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좋은 아빠인데, 이렇게 아동학을 전공한 아내랑 사느라고 이제 육아를 하면서 지적질을 좀 많이 당합니다. 남편도 고생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잘못한 부분은 애 앞에서 남편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거? 그래서 왜냐면 아이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남편한테 자기 아빠한테 또 뭐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게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빠는 아이가 보고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가 와서 하려고 그럴 때는 이렇게 피해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쪽으로 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이는 좀 불편함을 자꾸 표현을 하는데 아빠가 억지로 이렇게 좀 일부러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고, 근데 저는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다른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는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가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뽀뽀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막 스킨십하고 싶고 막 그런데 아이가 이제 그거를 거절하는 상황, 그거를 좀 불편해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막 그냥 뽀뽀를 한다든지 와서 막 걔는 불편한데 막 좀 약간 과격한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되게 많은 가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되게 스킨십이 좋다고 배웠잖아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한테 애정 표현을 해주고 신체적인 어떤 접촉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게 되게 아이한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그렇게 많이 배워왔고 많은 영상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절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언제냐면 아이가 불편해하거나 거절할 때. 그래서 아이가 말로 싫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몸으로도 어떤 표현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불편함을 표현할 때, 이거 뽀뽀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뽀뽀하려고 그러는데 얼굴을 피해요. 안아주려고 그러는데 몸을 이쪽으로 돌려요. 그런 경우는 아이한테 스킨십을 억지로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역효과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아이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아이가 싫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아버렸다. 그러면 아이는 내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 거절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자기의 몸에 대한 자율권을 약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몸에 대한 자율권이 나한테 있지가 않구나. 이걸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이 그냥 얘를 껴안아 버려요. 그럼 얘가 그때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집에서 이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거절했을 때 이게 소용없다는 것을 만약에 학습해 버린 아이라면 그걸 거절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되게 위험한 상황 아니겠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다른 어른이 막 예쁘다고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러는데 얘가 그때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만지려고 하거나 그랬을 때 얘가 자연스럽게 이거를 싫어하지 마세요 라든지 몸을 피한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거 존중받는 경험을 못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자꾸 억지로 그때 스킨십을 해버리면 그러면 자신의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의사를 존중할 줄 모르는 아이로 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그걸 존중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내 의사를 존중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타인에 대한 존중도 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다른 아이가 나 이거 싫어 너는 나 앉지 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애가 다른 친구가 싫다는데 그냥 자기가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서 안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사회성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애가 좀 더 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앉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그냥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나는 싫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얘가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싫다고 표현을 해도 억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자기가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스킨십을 한 것처럼. 이게 그런 식으로 작은 어떤 집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사회성으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체 접촉이 원래는 안정감, 신뢰감, 애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이 스킨십은 되게 불쾌한 거구나, 불편한 거구나라고 애가 그냥 각인이 돼 버리면 이게 스킨십은 스트레스야.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스킨십 자체를 좀 싫어하고 꺼리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가 안아줄 때도 있고 싫다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자꾸만 억지로 아이한테 스킨십을 하다 보면 아이가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스킨십은 불편한 거야. 그냥 누가 엄마가 안아주려 그래도 이젠 싫어. 불편해. 그냥 다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스킨십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리고 서로의 동의하에 한다면 너무나 되게 따뜻하고 되게 사랑의 어떤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좀 너무 슬픈 일이겠죠.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에 가까이 오면 피하기부터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가 보인 행동 중에 하나인데 하원을 하고 이제 아빠랑 만났을 때 아빠가 "일로 와. 아빠 안아줘야지."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아빠랑도 안아주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겠죠. 근데 아이는 그게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아빠가 자꾸 와서 안으려고 하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빠가 처음 오랜만에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나서 나타났다. 퇴근을 하고 나타났다. 그때 아빠가 와서 억지로 자기한테 스킨십을 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먼저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다가가질 않는 거예요. 아빠를 만나면 반가워서 달려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아빠가 오면 앞으로 다가가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남편한테 억지로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거를 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이를 만났을 때도 너무 반갑지만 그걸 참고 스킨십을 하지 않고 아이가 예를 들어 좀 피한다. 애가 좀 이렇게 등을 돌린다. 스킨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냥 안녕 반가워 뭐 우리 이따가 준비되면 포옹하자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몇 번 그랬거든요. 한 진짜 2번 그랬나? 그랬는데 그 3번째부터 아이가 먼저 가서 아빠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아이한테 시간을 주면은 아이가 먼저 오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억지로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보기만 해도 엄마 아빠를 보기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억지로 나한테 스킨십을 했던 사람이야 예전에. 그러면은 이제 보기만 해도 피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아이한테 절대 억지로 스킨십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 봐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싫다고 하면은. 이건 그냥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뭐 무슨 애 키우는데 인권까지 얘기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그냥 별개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내가 낳았고 내가 키우는 아이니까 나에게 종속된 어떤 존재 또는 소유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냥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인간이야. 나랑 똑같은 또 다른 사람이야. 내가 싫은데 누가 와서 억지로 뽀뽀해주고 안아주면 싫잖아요. 너무너무 불쾌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 범죄죠, 범죄. 폭력이고. 그런데 상대가 내 아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가서 뽀뽀하고 안아줄 수 없는 거예요. 상대가 좋아야지 그것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냥 아이가 거절하잖아요? 그냥 싫어하고, 이렇게 몸을 돌리고, 불편한 거 표현을 조금이라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안고 싶지 않구나, 알겠어. 나중에 안아주고 싶을 때 말해줘.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거절하면 막 "으으으 엄마 울어." 막 이러면서 슬픈 척하면서 아이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와서 스킨십 뽀뽀해 주게. 여러분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결국은 억지로 스킨십 하는 거랑 같은 행동이에요. 아이가 싫지만 와서 억지로 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스킨십을 해 줘야 된다는 걸 아이에게 절대로 학습시키시면 안 돼요. 스킨십은 언제나 둘의 동의 하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 하이파이브 할까? 하면서 이게 이런 아주 가벼운 접촉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처음에는 좀 그렇게 꺼리다가 또 같이 놀다 보면은 또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지가 먼저 와서 안아주고 그러기도 해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아이한테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는 아직은 미숙하게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거절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싫으면 싫다고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가 좀 언어 발달이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이어야 되겠죠? 한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된 아이들한테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알려준다든지 그 36개월, 48개월 이전의 아이들이 뭐 언어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 말을 아이가 이렇게 잘 내뱉기는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냥 지금은 안고 싶지 않구나. 알겠어. 나중에 준비가 되면은 그때 안아줘. 그때 안아보자.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제가 남편과 싸운 얘기, 우리 애 키우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올게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